바로 이 후보자들의 문제점 지적하라고 만들어진 게 인사청문회였었죠. 그런데 과연 당시의 여당, 지금은 야당이 된 민주당이 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우려하고 있는, 본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후보자들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했냐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이 장면들 때문에 더욱 그 부분이 부각되고 있죠.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거는 싸우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수준 높은 논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라고.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 이모 말씀이세요?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데 한 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자, 지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청문위원들이 잇따라 이런 실수를 해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급기야 인터넷에는요, 최강욱, 김남국 의원의 실수를 패러디한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가짜 가족 계보가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기도 하는데, 저는 이 청문회 보면서 딱 청문회 일주일 전에 김영우 의원께서 예고를 했어요. 자,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볼만할 겁니다. 왜냐하면 말을 거침없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대를 했는데 앞부분부터 검수완박이라는 말을 거침없이 쓰면서 오전에 청문회 자체가 진행이 못 되기도 했고, 그건 차치하고라도 지금 영상으로 보신 이 부분들이 글쎄요, 청문회에 모든 건 잊혀지고 3M과 이모만 남았다는 말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만. 저도 사실 정말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이거는 무슨 뭐 코미디 작가가 써줘도 이거보다 더 웃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 민주당 의원님들이 후보한테 자료 제출 왜 안 하냐, 자료 제출해라, 자료 제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청문회 일정도 늦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문회 일정이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공부할 시간도 많았고, 그 청문위원들이 말이죠, 민주당 의원님들이 공부할 시간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제출해주면 뭐합니까? 그 자료 제출을 읽을 수 있는, 해독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야, 정말 이것은 그 대한민국 국회가 어제 또 코미디를 했구나. 네. 코미디를 했구나. 그저께죠. 그저께 이틀 전이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자료 제출을 하면 그 청문회를 준비하는 위원님들은 네. 꼼꼼히 읽고 사실을 체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윽박 지르고 면박 주고 싶은 마음에, 급한 마음에 질문을 너무 막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동훈 후보자한테 되치기 당한 거죠. 네. 아니, 그런데 이틀 전이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을 향한 비판 여론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청문회 이후에. 글쎄요. 청문회 또 날짜가 5월 9일 취임식 전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청문회가 좀 묻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두 의원님들께서 시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할 때 좀 쉬운 방어법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열심히 했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좀 쉬운 문제를 실수를 좀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은 굉장히 한동훈 후보자가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리더십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검증이 좀 못됐고, 그리고 사실 배우
딸의 어떤 그 스펙 쌓기 이런 의혹들은 우리 사회의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네. 굉장히 좀 그 부끄러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네네.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지 못한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청문회였던 거는 뭐 여야 모두 인정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측 의원들의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의원이죠.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준비가 좀 부족했다라는 평가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동훈 후보자가 자료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사실, 낸 답변도 거의 한 줄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이제 케이스들을 봤지만 특히 서면 질의 같은 경우에 답변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처음 본 것 같고요. 4명의 의원이 각기 다른 질문을 했는데 답이 다 똑같은 케이스도 있었고, 그래서 애초부터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의원님께 질문 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웃지 못할 실수를 한 것도 사실은 한동훈 후보자 때문이다라는 해명인 것 같은데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이거 논리입니까? 민주당에서는 기필코 결단코 한동훈 후보자는 안 된다는 지금 방침이 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딱 입장이 그렇게 정해지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자의 모든 거에 대해서 그냥 이제 걸고 넘어지는 이런 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데, 제가 한동훈 후보자 답변하는 거 보니까요 굉장히 정확하게 답변했습니다. 사과할 거 정확히 사과하더군요. 저도 사실은 맨 처음에 당시에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정했다고 그래가지고 좀 놀랐어요. 이건 아닌데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측근이라고 그러니까. 네. 하지만 능력 이런 걸 면밀히 이렇게 보면 일은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확실한 것 같아요. 불분명하지 않고. 그래서 이번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뭐 수사할 수 있느냐, 네. 수사 못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 검찰의 수사 권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자기 생각을 밝히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저는 법무부 장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네. 싶어요. 자, 이번 청문회가 되레 한동훈 후보자가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자리가 된 셈이다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죠.